네. 자, 아무튼 또 다시 얘기가 있었는데 양평군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제 더 탐사에서도 네. 제가 짚었던 김영환의 괴산 땅에 대한 네, 얘기를 또 어제 짚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저 땅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디냐 라고 물어주시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어딘지.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나오신다면 또 안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원래 이제 김영환이 괴산 출신이라 집안 땅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만 2019년도 이후에 아들과 부인 명의로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지역이 괴산과 증평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에다가 배우자와 장남까지 해가지고 아마 뭐 공개적으로 돼 있는 건 5,000평이라고 하는데 10,000평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제가 첩보를 듣고 있어요. 첩보? 네. 그러면 왜 저기다가 김영환은 땅을 집중적으로 샀을까? 재산이 66억이 됐어요. 2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66억이 됐다는 얘기는 물론 땅 투기를 해서 벌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66억을 660억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늘 보던 수법 아닌가요? 덕흠이나 저쪽 땅기현이나 예, 요 수법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송 작가가 조금 더 탐사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김영환은 뭐를 하려고 저 땅을 확보를 했을까? 그리고 도지사가 됐을까? 요 점을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땅을 사놓고 도지사를 도전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저 땅은요, 그 주변 지역에, 제 이제 제가 아는 그 인척이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있어요. 이 지역에요? 네. 그래서 요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증평과 괴산 땅을 포함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게 충청북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집중적으로 스마트팜 단지 관련한 일종의 이제 그 투자들이 앞으로 이 도지사 임기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게 괴산만 저기다 노골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눈치 보이잖아요. 대놓고 했으니까. 그래서 증평을 포함한, 그러니까 괴산과 증평을 포함한 저 강 주변 언저리 유역의 대지 쪽에다가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투자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시라? 네, 그쪽으로 가셔서 지금 이제 농지나 이런 것들을 사시고, 보유자는 또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애인이 와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팔지 말고 버티셔라. 네, 라는 말씀을 분들은? 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해 줄 수 있는 방송이 없어요. 부동산 네. 방송? 송 작가 TV.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 방송.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너 같으면 땅 사놓고 안 하겠니? 아니 지금 일단 들켰잖아요. 걸렸잖아. 아니 들킨 게 아니죠. 그냥 땅이 있는 게 들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볼 텐데 저기다 뭐 하나 안 하나? 이거 한다고 벌써 계획이 있다니까. 스마트팜 단지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 괴산과 증평 이쪽에 스마트팜 단지가 본격화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얼마나 근데- 급하면 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자기 땅부터 지 보러 땅 보러 가구나. 갔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면 저기가 예를 들어 그 유실이 돼갖고 토사가 와서 이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팜을 못 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그럼 땅 바꿔야 우리가 되거든. 석찬님을 스마트 농부를 만들어드렸잖아요. 그거하고는 네. 상관이 없는 건가요? 비슷해요. 근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장식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자가 많이 나가죠. 짭짤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누가 짭짤한 걸까요? 네? 아니 국민 입장에서 짭짤한 건가요? 누가 아니면 저 짭짤하죠? 도둑놈 입장에서 짭짤한가요?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 기존에 이미 거기 나가 있어요, 사업체가. 이미 그 성공적으로 그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걸 확대하는 일종의 지원 정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신이님이 그럼 김영환이 출마했을 때 사서야 되는 거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이미 물론 이제 그때 알았다고 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요. 새끼가 아들 명의로 사는 바람에 제가 좀 정보가 늦었어요. 아니 아들이든 네. 와이프든 간에 일단 그쪽 땅이 있다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자체장들 다 뒤져보면은 다 나오죠.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애들이 안 없나요? 나오는 애들 없습니다. 이 정부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어디 출마하는 사람의 그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 정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이 친인척에 관련한 부동산 그 취득 현황 같은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돼요. 왜? 돈이 되니까. 왜 저만 벌어먹어? 왜 지 배우자하고 장남만 벌어먹냐고. 근데 우리도 같이 벌자는 의미에서. 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씁쓸하네요. 이제 양평 얘기로 넘어갈게요. 화가 날라 그러네. 아. 네, 진짜 화가 나네요. 자, 양평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지난번 공흥지구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불법적으로 그 건설 허가를 연장해가지고 준공을 해줄 수 있게끔 서류를 조작했던 그 공무원이 징계받을 줄 알았더니 승진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놀라운 건 그 승진을 했던 얘가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어제 진짜 덧탐사 보면서, 이야. 우리가 이미 그거를 짚었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 갑자기 국장이 돼요. 안철영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갑자기 그때 징계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기한 오바된 거를 보고를 안 하고 연장하는 서류를 올려갖고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는 독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받는 줄 알았더니 국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 승진한 국장놈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양평 쪽으로 오는 건희동산 쪽으로 오는 고속도로 이 도로 관련한 홍보 작업을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홍보 작업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홍보를 하기 위해 걔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뒷수습을 하러 온 줄 알았더니 얘가 애초부터 종점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실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지 사람 시켜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걸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지금 이제 그 원효리가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 장관직을 걸겠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라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추진이 된 거다. 정점 변경이 추진이 된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당선 이후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난 29일, 그러니까 18일 날 인수위가 시작됐어요. 네. 이때 이미 원희룡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위원장이었다고. 그래서 이미 국토부 장관을 내정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용역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 임기가 문재인 정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의중으로 이게 용역이 착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거지. 어제 강기국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수위 때 이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다. 그거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한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인수위 때 한 거면 인수위가 한 거예요.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한 겁니다. 그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토부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국토부가 한 거예요. 만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당시에 그
정점 변경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보고서들을 막 긁어갔다고 했잖아요. 긁어간 보고서 어디에도 종점을 지금에 있는 강상리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고, 자, 중간 노선 중에 예를 들어 공사가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든지, 그럼 터널이나 교량 구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영역은 있었어도 종점 자체를 바꾼다라는 영역 자체는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근데 5월 달에 이 용역을 발주를 시켜놓고, 보통 이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그 업체는 전반적으로 환경평가라든지 주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점안에 대한 변경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하는 회사가 설계사 개인으로 인해갖고 갑자기 있던 정점을 어느 쪽으로 바꾼다. 이미 예타도 돼 있고 예정이 돼 있던 걸 바꾼다는 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많이 설계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쪽이 낫다라고 하면 이쪽이 낫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영향평가를 시켰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 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변경한 설계가 나올 때까지 안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했단 말이 1차적으로 거짓말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도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변경안을 제안을 했다는 거야. 왜냐면 양평군에서 처음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양평군은 제안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로공사가 국토부와 같이 끼어듭니다. 근데 5월 이후에 이게 8월달 넘어서 9월달 되면 이제 변경안이 나와가지고 양평에다가 이거를 질문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5월 이후에 도로공사에서 이와 관련한 출장을 16번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 이후부터 도로공사 직원들이 거의 한 달에 2-3번씩 계속 해갖고 이 종점안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설계 회사하고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동시에 했다는 거지. 그 도로공사는 원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노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도로의 비용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야 되는데 애초에 변할 걸 알면서 이게 변경과 설계 작업이 동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강상면으로 옮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강상면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파격적인 거이기도 한데 처음에 갔을 때 리 단위로 따졌을 때 이 교평리하고 세월리가 있는데 세월리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그걸 제안을 한 거죠. 그게 왜냐면 교평리 지금 있는 종점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 산속이에요. 그냥 건인의 땅이 1km 근처에 있다는 거 빼면 완전 오지 산인 거야. 그러니까 도로를 억지로 빼오긴 했는데 차마 그 산까지는 못 가겠다. 그래서 지금 건이 땅보다 지금 종점보다 3.5km 정도 밑으로 떨어진 지역에다 종점안을 넣어놨는데 이걸 국토부가 개무시하고 지금에 있는 교평리 바로 건이 땅 500에서 1km 거리로 이것마저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도로공사도 바꿔야 돼서 바꾸긴 바꿨는데 그래도 종점은 한 3.5km 정도 밑에 있는 그나마 사람들 있고 도로 있는 쪽으로 접근성이 좀 나은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야. 이걸 보세요. 기존에 있는 산 쪽으로 가는 도로 3.5km 저 직선거리를 바꾸기 위해서 도로가 산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위쪽 교평리로 가게 되면. 그러면서 꺾어지기를 어떻게 꺾어져? 거의 기역자 가깝게 꺾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로 노선으로 봐도 저렇게 영향성이 없는 거야. 아니 고속도로인데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면 고속도로 아니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사실 사고도 많이 나고 아니 왜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3.5km도 안 되는 거야. 건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씨, 우리 집 앞에까지 딱, 우리 건희랜드 앞에까지 딱 갖다 대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리단위까지, 강상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리단이 몇 킬로 거리까지도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는 거죠. 명신이를 모르시네. 명신이가 그렇게 얘기했겠어? 거참 일 못하시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 알아서 해야지. 그거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주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해? 응? 너 자기들 생각을 좀 해. 그래서 이렇게 3월부터 용역에 시작했는데 7월 18일이죠. 거의 한 넉 달 만에 도로에 대한 일종의 설계안이 나와버립니다. 네. 이 변경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양평 군수한테 보낸 거예요. 네. 보내놓고 2주 안에 답을 하라고. 2주 안에 검토해서 이거 뭐가 좋은지 답을 하라고. 그리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1, 2, 3안 중에 3안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런 눈치 없는 새끼 내가 다시 문제를 줄게. 1, 2, 3안이 아니고 2안만 다시 줬어. 그래서 이게 좋아 안 좋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네 좋아요 라고 답하게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여기 어디서 받은 거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뭔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양평군에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전결이야. 해가지고 올린 건데 그 올린 문서에 보니까 이거 1안이 아니고 2, 3안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전결한 안철영 국장이 결국에 2, 3안을 만들어 올린 거 아닌가. 근데 뭐 전문적인 그 토목직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2, 3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2, 3안에 맞춰가지고 오더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 안철영 국장이 결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최 여사님 말씀이 최 회장님 말씀이 이것도 멀답니다. 3.5km 너무 멀답니다. 좀 더 근접해가지고요 안을 변경해갖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딱 집어서 변경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코앞에 건희 땅 코앞에 올 수 있게끔 만든 거고, 놀라운 건 이 결정이 나기도 전에 휴게소가 아무도 없는 맹지에 네. 휴게소 공사가 이때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더탐사 보도에서 여현전 양평군 의원이 양평군 도로건설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3안, 2안 뭐 요거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국장님이 제시했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 저 인터뷰를, 저 녹취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역시 지자체 군의원 한 명 똑똑한 사람 잘 뽑아놓으면은 산으로 갈 도로를 끌어내릴 수 있구나. 못 끌어내릴걸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거 갖고 왈가왈부 해봐야 저 도로는 그냥 강행으로 갑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자, 어차피 까진 건데 그냥 정면 돌파해. 저 안으로 어떻게든지 결정 날 수 있도록 이제 뒤에 사후 수습해 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때릴 거야. 그러기만 해봐. 그래서 아주 주민 공청회를 뒤늦게 하고 주민들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설명회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쪽 있는 주민들한테 탄원서나 청원서를 받아갖고 봐라!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 주민들이. 그럼 이제 이게 강상면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참여하고 그쪽에다 하겠죠. 뭔가 생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종점을 뺏겨버린, 원래 종점으로 나갔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언론이고 발표회고 조사고 이런 데서 완전히 배제돼 버릴 거라는 거죠.
그 전진선 양평군수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그 지금 김건희 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강상면에 김건희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양평 사람들은 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땅값 떨어져, 땅값. 그렇죠. 네, 사업 추진에 방해되니까 반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명회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공무원이 할 짓이에요, 이게? 못할 짓이죠.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랑 영부인을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기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사 노컷뉴스 기사에 보면은 이런 행사를 또 양서면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서면 주민 대부분도 당초 안에 반대 의견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장이나 이 지분들이 아니다. 막 강산면에서만 하면 욕을 먹으니까 국장하고 국회의원이 갔어요. 김성규도 가고 뭐. 자, 여러분들도 반대 의견 많으시죠? 라고 하니까 누가 이제 주민 중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일부 주민들이 아니다라며 고함을 질러 전 군수가 이장을 제지하는 듯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혼나요. 근데 너무 웃긴다. 다 그 동의하시지요? 아닌데? 아니요.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님이 강상면, 양서면, 대판 싸움 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 그러니까 나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범대위라고 하는데. 사업재개 범대위가 생겼군요. 여기에서 범군민 10만 서명 운동에 뭐 이렇게 관변단체 이렇게 동의하면서 뭐 이렇게 뭐 설명자료 제공하는데 양평 군민이 11만인가 12만 정도 되는데 10만 명을 근데 저기 사인을 받는 자,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일부 단체의 중복 서명도 가능하다는 안내로 여론 왜곡 가능성이 중복 제기됩니다. 서명이라니요. 아니 왜냐면 이 정부는 그 자기네가 뭐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여론을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게시판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들한테 야 가서 사인해 라고 얘기해놓고 중복 서명도 가능해. 아 이게 여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양평구는 뭐라고 하느냐? 아유, 이거 우리 게 아니라 범대위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새마을 청년운동본부 시작해서 범대위에서 하는 사람이지? 이런 쪽 민간 단체에서 범서명 운동을 한다네요. 군청과는 전혀 무관한 2만 일이다. 명이 5번씩 서명해갖고 10만 장을 받아온답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뭘 2만까지 모아. 저기 한 500명 대충 있어. 복사해. 500명이서? 그럼 또 다 그 건인의 건인의 논문 뒷장의 교수들처럼 글씨는 똑같은 펜에 거지. 똑같은 글씨체로 하는 거야? 당연하죠. 원위체로. 야. 맞아요. 5천만은 못 만들겠어? 5천만 명 서명 받았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국진당 하는 개수작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인 거예요. 국진당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국민 95%가 시청료 분리 중시로 찬성한대요. 그래서 갖고 온 걸 보니까 어디 표본도 없고 표본 기준도 없고 실명도 없고 중복 배제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몇 명한테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해갖고 받아왔는지 모를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갖고 95%가 이거를 찬성한다고 우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희용 님도 원래 저것들은 항상 저런 식으로 국민들 갈라치게 하고 을과 을끼리 싸움 붙이는 거 선수입니다 하셨는데 그쵸. 우리가 왜 그 드라마 있잖아요. 킹메이커 거기도 보면 그게 나와요. 꼭 없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알면 저게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주민들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판알을 튕기면서 자기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 이걸 계산해가지고 난 모르겠고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면 찬성. 사실 지난 대선이 딱 그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나 진보야, 나 중도야 하던 사람들도 내 집값 이러면서 내 세금 깎아준다는데 이러면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몰라서 찍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정말
얄팍한 그 이기심에 찍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조선일보가 참전을 해야 됩니다. 네. 결국 양서면 쪽에 땅을 사놓고 있을 것 같은 방씨 일가가 네. 지금 강상면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를 겁나게 두드러 박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당내에 윤상현 같은 인물들이 뭐하냐, 그냥 개운하게 있는 땅 그냥 저기 기부해라, 국가에 기부해라. 그럼 깔끔하게 끝난다 이 논란은,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야, 못하지. 상현이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딴 것도 아니고 돈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도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야, 이건 미친 짓이죠. 결국은 이거를 강행해낼 책임자로서 원희룡의 능력이 여기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원희룡은 어디서 자기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전면 백지화를 들고 일어나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자기 책임 아닌 걸로 걸라고 하겠지만 잘 돼도 잘리고 안 돼도 잘릴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면 돌파밖에 없는데, 원희룡은 이미 이 전선 안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 앞으로 추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못 진다라는 식으로 삐걱삐걱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제 원희룡이는 장관직을 이제 던져놓은 상태에서 출마를 어디로 할까? 아씨, 마음은 강남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는 일단 못 돌아가. 못 돌아간다고. 제주도로 가야 하나, 아니면 어디 강원도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큰 꿈이 있겠죠. 있다니까요. 큰 꿈. 이번 큰 꿈을 꾸는 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그런 출마 안 말도 합니다. 있더라고요. 총리를 보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후반기, 집권 후반기 책임 총리로 지금 우리 그 한덕수가 날아가게 되면 그 자리를 자기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단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더라도 이제 그 꿈은 날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아요. 어제 보도도 그렇고 다른 보도들도 보니까 이 안철영 양평군 도시개발국장에 관해가지고 굉장히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을 파야 되지 않을까. 보면은 뭐 여기서 정리한 걸 보면은 지금 최은순 회사 요거 민간개발 승인한 것도 이분이고. 그래서 송 작가는 이제 당연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네, 우리 이 초고속 승진한 안철영 국장이 가족 명의로 강서면의 땅을 강상면의 땅을 샀는지 양서면의 땅을 샀는지 요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알면서 안 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씨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강상면에 1년 안에 취득된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한 시점. 네. 더 탐사해. 네, 더 탐사로 하세요. 이쪽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반송할 수가 있으니까 더 탐사로 제보를 해주시면 이제 뭐 확실하게 입장을 잡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이 안철영 그 도시개발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보시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 봐서는 아니라는 말도 안 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난 이제 정면 돌파야. 되든 안 되든 나는 고야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국토부나 도로공사를 양평군을 줬다 폈다 하는 신흥 양평의 실세로. 이 사람 그 국토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차가 난 거 치고 바로? 물론 이것만 성공시키면 끝이에요. 장관 가능하지? 이미 지금 초고속 승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4급 승진된 것도 새 양평군수가 오고 한 7일인가? 일주일 안에 혼자 승진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승진이었죠.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조사 과정인데. 그리고 먼저 승진하고 무혐의 됐어. 이야. 근데 저는 진짜, 아니, 군의 공무원이 이렇게 뻔뻔한 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걔는 그날 그 인터뷰 하는 걸 보잖아요. 이거 선출직 의원 같아.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알아서 하세요. 듣기 싫어요. 이 질문 자체를 안 듣습니다. 야,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 이거야. 야, 내가 승진한 사람이야. 아니, 나 어이가 없는 게
외교부 공무원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못해. 야 내가 지금 국장 달고 있다고 내가 국장 뭐 그 정도 시다바리로 보이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앞으로 양평 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 쥐고 있어. 내가 양평 신도시 말이야.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것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 오냐 그 생각은 고이 간직한 채 감옥 가자. 그러니까 이 너 사람은 꼭 감옥 보낸다. 이 우리가. 사람은 이 사람이 흔들리면 이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못 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입 열면 다쳐. 뭐 그래. 이런 생각 갖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시켜서 했는데요? 이러면 바로 끝나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아무튼 절대 마티즈 타지 마시고요. 네. 그래, 꼭 살아남아라. 우리가 너 슈퍼 감옥 보낼 때까지. 가시더라도 번개탄 코너에는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